지상파 3사의 여론조사 결과 이번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격전지 17곳 중 14곳에서 여당이 이기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은 숨은 표가 많다며 실제 결과는 다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새누리당에서도 매크로를 이용한 여론 조작이 있었다는 폭로가 나왔는데요.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강기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상파 3사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그 여론조사 결과일 텐데요. 17곳 중 광역단체장에서 14곳, 그러니까 14대 2대 1로 이렇게 현재 스코어가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뭐 샤이 보수, 숨은 보수 세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시는지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결국 이제 여론조사라는 건 현장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트렌드인 건 분명하고요. 지금 이제 탄핵 이후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고 또 개별 후보들에 대한 어떤 평가이기도 한데요. 그런 점에서 그 현장의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는 조사 결과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만 지금 이번 여론조사 결과가 이제 무응답층이라든가 또 부동층, 소위 말해서 응답률 뭐 이런 몇 가지의 변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14대 2대 1 이렇게 갈지 여부는 더 두고 봐야 되는데 지금 분명한 것은 홍준표 대표가 이 현장의 이 변화된 분위기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점을 인정해야만 여론조사의 어떤 경향성이 다가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거에 다가오지 않으니까 자꾸 인정을 못하고 거부하고 그렇지 않을 텐데 대구 경북은 무조건 우리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을 찍을 건데 이렇게 강변하고 있는 거죠. 네, 정 의원님 좀 전에도 많이 비판을 해주셨었거든요. 지금 봐서는 한 14곳 쪽, 지금 이제 민주당이 앞서고 있던 14곳 중에서 한 11곳은 거의 확실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자유한국당의 자체 조사라든지 또 지상파 3사의 조사에서 보면 그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는 몇 군데 지역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후보가. 예를 들면 울산 같은 경우도 그렇고 경남의 김태호 후보도 그렇고 경기에 있는 안경필 후보 같은 경우가 그렇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통 네거티브를 안 하다가 안경필 후보에 대해서 네거티브를 시작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유한국당 자체 조사에서는 뭐 10%까지 근접했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여론조사만큼의 표차가 벌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상당히 줄어들 건데 문제는 지금 현재 민주당이 앞서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 추이가 지금 말씀드렸던 3곳을 제외하고는 큰 추이의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선거라고 봐야 되는데요. 오늘부터가 지금 여론조사 공표를 금지하게 돼 있습니다. 6일 전부터요. 그래서 그때 현재의 그러니까 지지하겠다는 후보를 변경하겠다고 하는 응답률이 한 20% 나와 있는 거고 아까 우리 강기정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방송 3사의 여론조사를 보면 대략 응답률이 14%에서 26% 정도입니다. 높지 않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응답률이 20%다 얘기를 하면 1,000명의 샘플을 얻기 위해 가지고 5,000명을 조사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000명은 응답을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편차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응답률이 20%가 이하가 되는 것은 공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11곳 정도는 민주당이 확실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추이상 변화가 좀 어렵다고.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얘기하는 6곳 승산이 있다. 이거는 조금 현실성이 떨어지는 판단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어지는 물음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일단 그렇다면 무응답층, 아까 얘기하신 많이 응답하지 않은 숨어있는 지지자들이 만약에 변수가 된다면 지금 14대 2대 1의 스코어가 어느 정도까지 좀 상황이 바뀔 수도 있겠는가라는 걸 저희가 예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보시는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응답층에 대해서 예를 들면 최근에 또 다른 조사 같은 경우는 제주도의 무응답층이 27%까지 나온 데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주도는 우리 민주당 후보가 유리할 거다 이렇게 또 분석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응답층은 그 자체로 분석하기 어렵습니다.
무응답의 이유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정태근 의원님은 이제 11곳은 확실하고 3군데는 여러 가지 경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고 분석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나머지 3군데 경기도, 경남, 울산 3군데도 무응답층을 감안하다 하더라도 크게 변화는 없을 거다. 물론 격차는 줄어들지 이건 좀 판단이 좀 줄어들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런 점에서 무응답층이 부울경은 40%까지 나온 데도 있습니다. 매우 높게 나온 데도 있어요. 예. 그러더라도 변수는 되지 않는다. 뒤바뀌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예. 네, 한국당이 지금 홍준표 대표가 특히 이야기하는 부분이 지난 대선을 좀 경험 삼아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당시에 대구 경북 지역이 좀 여론조사보다 굉장히 많이 실제로는 득표가 나왔었는데 비교를 거기에 좀 이제 해본다면요. 핵심되는 이유가 이제 응답률 때문에 그래요. 응답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응답할 때 2가지를 보거든요. 예. 그 직전 선거 때 누구를 찍었느냐라고 해서 그 직전 선거 때 투표율이 어느 정도 반영되는 여론조사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는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A라는 후보를 찍었어도 B라는 후보가 당선됐으니까 나 B 찍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내가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나 응답하기 싫어 이런 경우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샘플상에 일정한 편차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 하나. 그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응답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애시당초부터 무응답층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적어도 예를 들면 응답률이 20%라면 80%가 잡히는 거잖아요. 그분들 거를 정확히 추정하기 어렵다 해서 실제로 지난번에 이제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 결과보다 홍준표 후보가 한 15% 가까이 상회하게 받았고 반대로 문재인 후보는 10% 이하를 받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번 선거에 어떻게 적용되겠느냐라고 봤을 때 예. 제가 봐도 울산이나 경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따라가겠지만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경남이 조금 예외적으로 제가 느껴지는 게 보니까 김태호 후보, 그러니까 김경수 후보도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그 자유한국당 김태호 후보가 선거를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김태호 후보가 TV 광고를 냈는데 예. TV 광고 1분 20초짜리 짧은 광고인데 거기에 보면 김태호 후보가 계란도 맞고 자유한국당 폭삭 망해야 돼. 니 왜 나왔어? 이렇게 거의 셀프 디스를 하면서 그래도 나한테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가 뚜벅뚜벅 가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사람들한테 심금을 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김태호 지사가 처음부터 무슨 드루킹이나 중앙당 이거와 관계없이 내가 자세로서 내가 여태까지 경남에서 보였던 모습으로 투표를 하겠다 해가지고 그게 이제 차근차근 쌓아나가고 있는데 나머지 6일 동안 그게 어떻게 귀결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럼 막판에 과연 결집할 수 있을 거냐, 보수층이 결집할 거냐, 영남 지역에 자유한국당으로 결집이 가능할 거냐 이 문제인데요. 저는 이것이 지난 대선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탄핵이라는 경험을 한번 겪었고 지금은 이제 지역이기 때문에 밀어줘야 되겠다 이런 그 분위기가 많이 없어졌다. 그것을 반증한 것이 홍준표 당대표가 유세를 포기하는 것 이것이 대표적인 것인데요. 물론 보수층은 새로운 어떤 그 구심을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있겠으나 이번 투표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을 할 거 아닌가. 그럼 그분들은 결집해서 어떤 후보를 밀기보다도 기권표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저는 변화는 없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큰 변화는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큰 변수는 있지 않지 않겠나라는 두 분의 평이 있었습니다. 내일이 이제 사전투표일인데요. 시장 날인데 김문수, 안철수 후보가 한 서울시장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단일화 신경전은 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일단 단일화 한다면은 오늘 하루 남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단일화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끝났죠. 끝났습니다. 끝났고요. 예. 또 단일화를 넘어서 가지고 나중에 또 당대당 통합까지도 얘기를 하시는데 예, 예. 지금 이제 그럴 때가 아니고 이해했었죠. 그나마 예. 자신들의 진정성들 지금 예를 들면 그동안 박원순 시장이 서울에 이제 특히 이제 사회간접 시설이나 인프라 개선들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보니까 안철수 후보가 얘기했던 철길을 지하화하겠다라든지 그 김문수 후보가 교통개혁을 하겠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열심히 하시고 지금 선거 이후에는 과연 지금 보수 정파들이 왜 지금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아왔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성찰을 하고 난 다음에야 무슨 보수를 재건을 하든지 통합을 하든지 하겠죠. 그래서 아마 후보 입장에서 보면 지지율이 안 올라가니까 답답해서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는데 저는 마지막까지라도 후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정책이나 공약, 진정성들을 보여주는데 최선을 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떠니만 그 포스터 보셨어요, 두 분? 네, 봤습니다. 네. 슬로건은 둘이 이렇게 똑같이 하셔서 슬로건 통합도 되는데 어쨌든 전 궁금한 것이 예를 들어서 둘이 뭐 단일화를 한다 쳤을 때 이 지지자들이 이 통합된 쪽으로 다 흡수가 되느냐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미 이제 단일화를 통해서 이런 예. 큰 변화 흐름을 바꾸기에는 늦었습니다. 늦었을 뿐만 아니라 네. 유권자들이 그런 건 잘 알고 판단하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을 거고요. 예. 지금 사실은 김문수 또는 안철수 후보가 그 뭐 당대당 통합 우리 정태근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말씀할 때도 아니고 단일화 이야기할 때도 아니고 진짜 반성할 거 있으면 반성하고 진짜 보여줄 거 있으면 담담히 보여주는 그런 선거가 6일 동안 남은 기간이 있다면 선거 끝나고 새로운 기회를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지더라도 아름답게 재야 된다, 미래를 위해서 재야 된다 이런 표현을 이미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에 던지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지더라도 아름답게 재야 된다는 이야기의 핵심은 지금의 반성과 미래 비전을 지금 선거 과정에 마이크 잡고 유권자들을 만났을 때 떠들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나는 이거 잘못된 것 같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럴 때만이 표가 한 표라 더 찍히거나 미래를 위한 유권자들의 투자가 있지 뭐 단일화를 한다. 또 선거 끝나고 정계 개편이라는 이합 집산을 한다. 이래봤자 표는 가지를 않습니다. 네. 그 앵커께서 물어주신 거에 좀 설명을 드리면 예. 단일화를 했을 때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날 거냐. 그렇죠. 근데 이제 시너지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했을 경우에는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성향의 표가 절반도 제가 보기엔 안 갈 것 같고. 그렇죠. 지지자 성향이 좀 다르기 예, 때문에. 그리고 그 안철수 후보로 만약에 단일화된다라고 하면은 한 7, 80%는 김문수 후보 지지표가 이동을 해서 단일화 효과 자체는 안철수 후보가 더 높다고 봐야 돼요.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그 온건한 보수나 중도층 같은 경우가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보여주는 모습에 굉장히 그 저항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좀 고려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보다는 굉장히 표차가 줄어들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박원순 후보 만약에 단일화가 된다 그러면 지금 박원순 후보가 거의 한 뭐 50%를 훨씬 상회하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큰 격차가 안 나고 상당히 격차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죠. 네, 근데 이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그렇고 사실 단일화가 더 어려웠던 이유가 어느 한 후보로 쏠리지가 않았거든요. 이게 향후에 뭔가 정계 개편할 때도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어떻게 될지 이 부분도 사실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10%대를 얻고 있는 두 분은 그 유권자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한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지요. 그래서 제로 상태에서 모든 고민을 시작해야 될 겁니다. 정계 개편도 그렇고. 그런 점에서 단일화에 대한 고민보다도 저는 정태근 의원님 분석처럼 그 단일화가 되면 격차가 많이 줄어들 거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동의가 안 됩니다. 이제 단일화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문제를 떠나서 되더라도 저는 격차는 그대로 벌어져 있을 거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이 매크로를 10년 넘게 이용해왔다 이런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됐는데 일단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부터 들어볼게요. 제가 이명박 선거 캠프의 인터넷 캠페인 팀장이었습니다. 총괄하는 팀장이고. 분위기 잘하시겠네요. 예, 분위기 경선 때는 제가 팀장이었고 본선에 들어가서는 이미 선거가 끝났다고 생각해가지고 사실은 제가 이제 팀장을 안 맡고 나중에 진성호 의원이 맡았죠. 맡았고 지금 폭로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2006년부터 쭉 있어 왔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본인이 이제 그 GBS하고에서 2012년 선거 때 새누리당 시절에 박근혜 후보 선거 당시했다는 건데 저는 이제 그런 의혹이 제기되면 당연히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수사해야 되는데 현재 나와 있는 기사를만 가지고는 누가 어떻게 무엇을 했다는 게 정확히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07년도 같은 경우에 당 공식 조직이 아닌 데서 나가가지고 아이디를 100개를 받아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는 사실은 그 하나의 아이디를 가지고도 반복적으로 댓글을 다는 거가 제한이 없었던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사진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 한겨레 기사에 나와 있는 요 화면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여주시면 예, 요 화면이 있는데 예. 그 당시에는 스마트폰이 없을 때입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캡처를 한 거거든요. 지금 캡처를 한 거고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나온 거는 2009년 11월 달에 나왔고 예.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한 게 2010년 4월부터 저희가 사용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댓글을 반복적으로 단 것이고 거기에 보면 공감이나 무슨 비공감이나 반대한다는 거는 거의 없어요 또. 그래서 이 사진 자체가 일단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분이 자기가 이제 다른 빌딩에서 4명을 가고 사이버 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터넷 캠페인 팀이 존재했고 거기에 보면 콘텐츠를 생산하는 팀, 논리를 개발하는 팀, 뭐 동영상을 개발하는 팀, 조그만 소규모 팀이 있었는데 예. 이런 사이버 팀이 어디 있었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가지고 심지어 제가 진성호 의원한테 물어봤어요. 이런 거 있었냐? 그랬더니 막 듣도 못한 일이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제가 보기엔 앞으로 그 수사가 고발이 되면 수사가 진행되면 일단 그렇죠. 이 사람이 누구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아가지고 어떤 비용을 가지고 했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런 거고 2012년 사건 같은 경우는 이 이제 박철환 씨라는 분도 제가 이분이 무슨 일을 했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제가 새누리당에 있지를 않았는데 자기가 하지 말라고 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 위에 있었던 김철균 팀장 같은 김철균 팀장이 이제 MB 때 청와대 근무 옛날에 다원 부사장을 했다가 MB 때 청와대 근무를 했다가 아마 이때 선거 캠프에 참여했던 모양인데 그런 짓 하지 말라고 했다라는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누가 한 건지 그거를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든 이 두 기사 자체는 제가 보기에 그렇게 신뢰하기는 어려운데 뭐 고발을 당연히 민주당에서 할 거고 수사를 하면 이것을 진술한 사람들이 실제로 누가 어떻게 했는지를 세세하게 진술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관계 파악이 좀 명확하게 되는 게 먼저 우선이다라고 해주셨는데 뭐 어떻게 보셨는지. 그러니까 이제 드루킹 사건으로 인해서 이것이 이제 드러났는데요. 예. 사실은 이런 이 조작 사건, 매크로를 통한 여론 조작 사건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단지 드루킹으로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인됐고 지금 오늘 또 과거 2006년, 12년 상황에 대해서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고백하건대 최근 저도 이제 광주시장 경선 과정에 이 드루킹과 같이 사용했던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 여론 조작에 대한 그 제의를 받았는데 저는 하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선거에 경선에 이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공공연한 비밀이 이제 드루킹으로 드러났고 또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 점에서 당시에 이 드루킹 사건이 나왔을 때 김경수 후보에 대해서는 이건 불법이긴 하나 그냥 일반적인 누구나 할 수 있는 불법에 속한다. 네. 이 권력형 어떤 그 국가기관이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처럼 또 어떤 조직적으로 캠프에서 하는 이런 거하고 좀 다르다. 이건 그래서 정치 공세다.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특검을 반대하고 경찰 수사로 경찰 수사로 하자 이렇게 주장했던 겁니다. 이번에 이제 증언들이 나오고 고백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조사해서 여론이 조작되는 이런 선거 행위 풍토가 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예. 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드루킹 특검 수사 대상에 이 부분도 포함을 시키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제 뭐 이제 관련 사건은 아닌데 어차피 네. 이거는 고발이 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서울청에서 조사를 할 텐데 일단 그 제가 보기에는 뭐 수사를 하면 되는 거죠. 수사를 하면 되는 건데 일단 상황 정황상으로 놓고 봐도 예를 들면 2012년 17일, 18일 이때는 어떤 때냐면은요. 그 이명박 후보가 당선을 확신을 하고 국회에 가서 BBK 특검법을 내가 받겠다. 수용한 날이 2007년 12월 16일이에요. 그래서 2010년 그 17일 날 특검법이 통과됩니다. 네. 그래서 이미 이런 무슨 이 댓글을 가지고 여론 조작하는 게 선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실제로도 그 당시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득표율 격차가 한 22%인가 나가지고 500만 표 차이가 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2006년, 2007년 이거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고요, 솔직히요. 2012년 2012년 선거가 굉장히 치열했던 선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박철환 씨 같은 경우가 자기가 육성으로 아마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누가 했다는 건지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했다라는 지시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요. 근데 그럼 누가 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했다는 건지 이거를 명확히 밝혀야 됩니다. 네. 어쨌든 그럼 그리고 만약에
밝혀진다면 지금 드루킹 특검과 함께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입장이십니까? 지금 특검법에 포함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드루킹과 관련된 것, 거기에 혐의된 인지된 사건인데 일단 이거는 만약에 고발이 되면 서울청에서 바로 수사를 해야죠. 바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참고로 매크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매크로라는 것이 이제 반복 작업들을 용이하게 틀림없이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매크로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MS 워드나 한글 워드에도 보면 매크로라 기능이 존재를 해요. 근데 이것을 특정한 공간 내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다시 짜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예를 들면 뭐 그 문자열이라든지 공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거를 상당히 이제 고도화해서 만든 것이 이제 매크로를 전용적으로 하기 위한 프로그램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제 일반적으로 개인이 만들 수 있는 매크로 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를 못 삼을 거고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남의 아이디를 도용해 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공간 비공간까지를 해 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처벌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어느 당에서 했든지 간에.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사실관계 확인부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기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